통상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나라박 소식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실 텐데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이거 뭐지 하는 생각 절로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방송사 메인 뉴스에 일제히 톱 뉴스로 보도가 됐었죠. 미국이 이란군의 지도자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숨지도록 했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는 후속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당연히 보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복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란을 초토화할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압박과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장지양 센터장님. 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미국과 이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을 꼭 죽여야만 했을까? 사실 제가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왜 그런 방법으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확실한 해석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갈등을 추적해 보자면은 재작년이었죠. 2018년 5월에 미국이 다자 합의를 통해서 이뤘던 이란 핵 협정에서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고강도 제재를 실시를 했죠. 네. 그래서 이란은 그야말로 원유 수출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경제 피폐, 민생고 난에 겪게 됐고 그거에 대한 또 반발로 이란이 우리도 그러면 핵 합의를 파기를 하진 않겠지만 이 핵 이행을 축소하는 단계를 밟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작년 봄부터 양국 간의 갈등이 계속 한 단계씩 고조되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미국과 이란 갈등 일지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화면. 이거 말고 앞에 있었던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8년 5월 8일에 미국 이란 핵합의 탈퇴.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했다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네요. 이란이 탈퇴한 겁니까? 미국이 탈퇴한 미국이 겁니까?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파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그러자 그리고 이란에 대한 1단계 제재를 했고 2단계 제재까지 부과시켰고 네네. 그런 사이에 지난해 5월에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이 피격이 됐고 맞습니다. 이란군이 미국의 무인 드론을 격추시켰고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다. 자, 네. 그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2019년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 거죠. 지난달이죠. 미국과 이란이 억류자를 막 교환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좀 분위기가 좋아진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봐왔던 것이 겉으로는 굉장히 말폭탄을 주고받지만 투트랙으로 이 테이블 밑에서는 계속 또 이런 협상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라크에서 이 이란 사령관이 죽었는데 사실 이라크 내에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이 반이란 시위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굳이 이란 사령관을 이라크에서 죽이지 않더라도 이 이란의 이라크 개입 정책이 인기를 잃어가고 있던 차였는데 이렇게 굉장히 정당성이 없어 보이는 방법으로 어쨌든 주권 국가의 군 수장을 꼭 IS나 알카에다 지도자 죽이듯이 드론으로 그렇게 정밀 타격을 해서 전 세계에 거의 계속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할 이유를 저는 아직도 정확히 찾지 못했습니다. 장지양 교수님도, 장지양 센터장님도 왜 미국이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을 이런 식으로 죽여야만 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네,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이 죽은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에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سردار سرافراز اسلام حاج قاسم سلیمانی پس از عمری مجاهدت
بامداد امروز در حمله بالگردهای آمریکا در فرودگاه بغداد به شهادت رسید. 그런데 저걸 보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이란에 대해서 다 군 최고 지휘관들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내가 언제든지 지시만 내리면은 공격할 수 있었는데 내가 뭐 10분 전인가요? 30분 네. 전에 그걸 하지 말도록 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6월 말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10분 전에 다시 그러니까 명령을 취소했다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나는 무력을 뭐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워닝을 줬었죠. 예, 지난해 6월에 그랬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린 거예요. 네네. 저 사람을 죽여라. 네. 그리고 미국의 명분은 이거죠. 워싱턴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명분이 없이는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된 걸까요? 그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란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영상 화면으로 이렇게 영화의 클립을 좀 봤었는데 알카에다 지도자나 아이시스 지도자는 그렇게 죽였다라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놀라고 경악하지는 않을 텐데 이 술레이마니 사령관이 사실 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2달 전에 있었던 이란 내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 진압, 유혈 진압을 명령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이라크 내 반이란 시위대를 또 유혈 진압해서 300여 명 이상 사망자가 난 사람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권 국가의 군 최고 실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행하지도 않았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리 선제로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당성뿐만 아니라 효과 면에서도 그렇다면 이 한 명이 죽고 났을 때 이러한 위협이 대미 위협이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무슨 뭐 1인 독재 체제도 아니고 권위주의 국가, 그러니까 집단 지배 체제로 이루어지는 권위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오르면 지금 벌써 이 솔레이마니를 대신할 가니라는 장군이 이제 또 총사령관이 됐고 이 사람은 현 상황에 맞춰서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또 다시 대미 위협은 계속 이어질 테고 지금 벌써 어제 미국 국방부인가요? 이 이란 해커들의 공격이 시작됐다 그랬고 이제 앞으로 정말 비대칭적이라 잃을 게 많은 미국 쪽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없는 이런 해커들의 공격 내지는 대리 조직들 프록시들의 무슨 선상 공격 상선 공격 이런 공격들이 많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인가요? 미국 대사관에 대한 시위대들의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든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랬다고 뭐 본인도 밝힌 것 예.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인명 사고는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시위대들이 그 다음 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지시를 받고 물러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이 미 공간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면 그 공격을 했던 이라크 내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의 수장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했어야 됐는데 배후일 것임은 맞겠지만 다시 한번 주권국가의 정규군 수장을 그렇게 드론으로 죽인다라는 것은 저는 정당뿐만 아니라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큰 뭐 의문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오사마 빈 라덴이나 IS의 수뇌부를 암살하는 것과 네네. 주권 국가의 최고 사령관을 이런 식으로
죽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네. 이거는 국제법적으로도 아마 네네. 문제가 있을 소지가 다분하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봅니다.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공격을 가한 쪽이죠. 공격을 가한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Soleimani has been perpetrating acts of terror to destabilize the Middle East for the last 20 years. What the United States did yesterday should have been done long ago. A lot of lives would have been saved. We made the right decision. There is less risk today to American forces in the region as a result of that attack. I'm proud of the effort that President Trump undertook and the execution. American people should know we will always defend them, and we'll do so in a way that is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자,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의 최고 수뇌부라고 할 수 있겠죠.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대단히 정당한 공격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죠. 이란에서는 보복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 광장에 솟아오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란 내부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میگیرم همه انتقام میگیرم شما نگران اعتراض کنیم به سازمان مللمون که سکوت کرده در برابر ظلم و بگیم که با شهید کردن فرماندهمون ما باز هم سردار سلیمانی ها از خاک خودمون برمیخیزیم. 그동안 중동 관련한 이야기를 다룰 때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봤던 소식이 이슬람교의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공격을 당하면 그 이상의 보복 공격을 반드시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란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죠. 저는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사실 우리가 이란과 이제 협력을 하거나 했을 때 항상 우리의 상대방은 이란 내 온건 개혁파들이었거든요. 외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었는데 지금 이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더 활발하게 교류를 해야 된다.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된다. 외교전을 펼쳐야 된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여론에 파묻혀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고 진짜 이렇게 강성 목소리만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란 내 시민사회나 중도파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복이라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이란의 모스크 꼭대기에 붉은 깃발이 걸렸고 저런 적도 사상 처음이다. 네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당장 이란에서 보복 공격한다고 한다면 그 무대는 중동 지역에 지금 이라크에만 해도 5천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네. 하고 이라크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공격 대상이 될까요? 또 시설이 아니면 미국 본토가 공격 대상이 될까요? 우선 미국 본토는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 본토 내에 또 여러 주요 시설들을 사이버 공격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내에는 미군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미 동맹국 우방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우디, UAE를 타격으로 그러니까 공격 대상으로 삼을 테고요. 이게 가능한 것이 이 솔레이마니가 제가 처음에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니라고 했던 것이 이란의 군사적 팽창을 정말 열심히 디자인하고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예멘, 가자 지구에 친이란 이 시아 민병대가 정말 조직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이들은 지금이 아마 자신들의 충성심을 과시할 때이기 때문에 미군과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의 시민까지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정말로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은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걱정도 들고 또 하나는 이란도 핵 보유 국가 사실상 갖고 있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과 핵 합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핵 위기로까지 번지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어제 밤이었죠. 오늘 새벽에 이제 자신들은 더 이상 뭐 축소 이행이 아니라 핵 개발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란 얘기가 나오면 또 이란과 미국이 갈등한다고 한다면은 당장 우리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 경제 또 아무리 들이우는 것은 아닌지 그걸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핵협의 탈퇴한 게 벌써 2018년 5월이니까요. 그동안에 또 1년간 유예기간 주고 뭐 이란 원유 수입하지 말아라, 뭐 관계 끊어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다거나 어떤 이란과의 교역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는 일부는 예외를 인정해줘서 그동안 뭐 이란과는 계속 해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교역은? 2015년 뭐 핵협상 한 이후로는 우리도 꽤 많이 이란과도 교역도 올랐었고 했는데 그것을 2018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끊어내면서 이제 그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유가 급등입니다. 유가 급등. 예, 현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점차적으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된다면 정말 많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작년 9월에 그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시설 공격했을 때 하루에 막 7, 8% 올랐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사 버튼 누른다고 했다가 안 눌렀고 그때 당시는 미국이 공격을 받았지만 되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폭등했지만 다다음 날 급락하면서 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상황이 좀 다른 게 미국이 치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하면 미국이 또 치고 들어가고 이러면 그때와는 다른 즉 유가 급등. 어젯밤에도 한 3%, 4% 가까이 올랐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2% 넘게 지금 벌써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서 적어도 향후부터 지금부터 국제 유가가 15%, 20% 이상 오른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이 급등했다는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 하나 찾아볼 수가 있겠고 당장에야 막 이 전쟁 난다고 하니까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데 몰려서 금리가 떨어지지만 이게 한 3개월, 4개월, 5개월 계속 이어져서 유가가 계속 오른단 말이죠. 그럼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촉발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물가 한 이유가 유가가 낮아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닌 나비 효과로 금리 인상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면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이것도 어떤 수요가 경제가 잘 돌아가서 올린다는 게 아니라 유가 하나만 폭등해가지고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뭐 이게 가계부채 뭐 여러 가지 빚 문제와도 연관돼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딱 하나를 본다면 국제 유가가 과연 어디까지 오르는지 또 어느 정도에서 빨리 안정세를 찾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외신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뭐 해킹으로 이란이 반발할 것이다. 아니면은 테러인데 테러도 본토 테러가 있고 주변국 뭐 이라크나 이런 테러가 있고 세 번째가 전면전인데 아마 뭐 본토 테러라든가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라고는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뭐 해킹이라든가 또 다른 해외에서 테러가 났을 때 그거에 대응을 또 어떻게 할까? 이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건은 뭐 그때 아람코 시설 피격과는 좀 다르게 적어도 중기전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제언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면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중동 지역의 치안,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은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우리 정부가 또 하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파병을 요청한 상태인데 그동안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미국의 요구는 거세질 텐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거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고민스러워요. 네, 정말 그러니까 우선 파병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진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의 파병은 생각해 볼 만한 옵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서로 장기적으로 탐색을 하면서 이제 좀 서로에 대한 불안정성을 낮춰가고 있는 때여서 이때 정도면 우리와 미국의 방위분담금 협상이랑 같이 우리가 파병을 할 테니 그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좀 뭐 선점을 가도록 해달라라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그림이 달라진 거죠. 예. 정말 그 이란의 프록시들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지리하게 보복전을 소규모지만 할 수가 있을 테고 또 더욱 무서운 거는 이란이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이시스나 알카에다, 알샤바브 같은 국제 초국가 테러 조직들이 또 지금 조금씩 활거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케냐에서 알샤바브 테러 집단이 또 반미 고를 내세우면서 테러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알샤바브는 순니파 테러 조직이에요. 이란이랑 시아파 정주국인 이란이랑 상관이 없지만 테러 조직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자신들한테 시선 집중을 받도록 하는 지금의 이 호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즉 갈수록 중동이 정말로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불안정성이 심해질 때 우리가 우리 부대를 파병을 하고 거기서 만에 하나라도 이제 무슨 희생이 있거나 할 경우는 그건 정말 이제 우리 또 국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파병과 지금 이제 호르무즈 파병이나 아니면은 혹시 있을지 모를 뭐 대테러 연합체를 다시 구성해서 거기에 또 파병을 하라라고 압박을 가했을 경우는 진짜 우리의 딜레마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시도 노력 이걸 보면서 야, 한반도 정세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것이 우리에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설적으로 중동 지역 정세는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때 생각되는 게 또 예전 아들 부시 행정부 때 사실상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되면 공화당 정부 때마다 중동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런데 이번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의 이런 전쟁 위기까지 치달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미국의 공격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드론 공격으로 사살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드론으로 이란군의 최고 수뇌부를 사살했다? 북한은 오히려 그 부분에 주목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긴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보면 조금 달라진 북한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드론으로 솔레인이 사살했다 이런 내용은 담겨져 있지가 않고요. 이번 사건도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중국의 왕이 외무부장하고 러시아 외교장관이 어떤 이야기하는 스타일을 소위 말한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연결하는, 인용하는 형태로 이번에 이 이란과의 미국과의 저 사건을 보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직전에 이제 북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일단 북한은 한 발 좀 뒤로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다. 또 나아가서 조금은 이번에 솔레이니 사살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정말 다수설이었는데 한두 분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만에 하나 오는 1월 8일 김정일 생일이잖아요. 이런 2월에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미국은 중동과 북한이라는 두 개 전선을 상대해야 되니까 너무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북한은 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다. 북한은 완전히 이제 좀 제쳐놔도 된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예, 얼마 전에 또 미군이 우리 군과 합동으로 이른바 참수작전이죠. 북한의 수뇌부를 체포하는 그런 작전도 여기서 했다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 통해서 알려졌고 또 미국의 군사력이 실제로 드론 공격을 통해서 다른 주권 국가의 최고 수뇌부를 암살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도 긴장될 수밖에 없는 측면일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역으로 북한이 공격을 자제하는, 도발을 자제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 도발에 나서서 트럼프 행정부를 더 곤란하게 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김정은이 그러니까 트럼프에게도 그러니까 지켜야 될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후니 뭔가는 해야 되는데 이제 대미가 아니라 대남 도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제가 중동 예. 전문가이긴 하지만 잠시 들긴 했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은 또 조금은 북한과도 연결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 고조되고 있는 긴장이 우리 한반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늘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